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숲TV를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경기가 3경기밖에 없는데, 먼저 필라델피아 대 샬럿 경기. 얘네들은 바로 얼마 전에 또 맞상대를 했었습니다. 한 바로 이틀 전인가였었죠. 3일 전인가? 그때 붙었는데, 그때는 뭐 121대 108로 필라델피아가 무난하게 홈에서 승리를 거뒀었어요. 그때보다도 지금 기준점 같은 게 3점가량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맞대결 상으로도 지금 필라델피아가 샬럿한테는 9연승 중이거든요. 이런 상대들 상에 2점도 있다. 뭐 이런 상태인데, 샬럿은 또 백투백이기까지 하죠. 백투백일 때는 1승 4패로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올 시즌에 샬럿이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경기를 보면은 이때 필라델피아는 폴 조지도 터지고 맥시도 터진 경기였었어요. 그리고 3옵션으로 뛰고 있었던 이날 우브레도 19점이나 더해주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는 나름대로 잘 풀린 경기였었습니다. 야투율이 50%가 넘었었고, 많은 시도를 하지 않았는데 자유투로 많이 커버가 된 편이었었죠. 필라델피아는 공격이 잘 풀렸다고 할 수가 있다. 다른 거보다 그냥 폴 조지의 3점이 9개 중에 6개, 맥시가 12개 중에 6개 이렇게 터졌으니까 좀 주포들이 많이 터졌던 경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엔비드가 돌아올 수도 있고, 엔비드가 이제 좀 아마 코 쪽에 부상이 있는데, 그 안면 부상이어가지고 뭐 바로 이제 연습도 하기도 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엔비드가 뭐 욕은 많이 먹지만은 나올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좀 숨은 활약을 해줬던 선수가 이 안드레 드러먼드였었거든요. 이날도 뭐 28분이나 뛰었는데, 이게 샬럿이 지금 마크 윌리엄스나 닉 리차즈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오펜시브 리바운드가 상당히 좋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날은 드러먼드가 리바운드를 15개나 사수해주기도 하고, 샬럿이 딱히 막 오펜시브 리바운드에서 재미를 못 본 날이었었습니다. 그나마 뭐 디아바테가 2개나 잡아주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크게 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었었고, 샬럿은 이날 뭐 마일스 브리지스는 정상적으로 활약을 해줬습니다만은 라멜로 볼이 갓 복귀한 경기에서 야투도 좋지도 못했었고, 지금 계속해서 좋지가 못하죠. 그나마 벤치에서는 이제 닉 리차즈가 나왔을 때 19점이나 더해주고 이렇긴 했지만은 딱히 뭐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도전할 만한 그런 날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이날도 뭐 샬럿도 못하진 않았습니다. 야투율 같은 거 50% 터져주고 이랬었는데, 부진한 자유투라든지 3점이 많이 터지지가 않은 점들,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또 샬럿이 오늘 또 백투백인지라 바로 직전 경기 때 라멜로가 3점을 그야말로 난사를 했거든요. 워싱턴한테 패배를 했는데 라멜로의 3점이 18개 중에 3개였었다. 혼자 18개나 던졌는데 3개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 날은 뭐 이길 수가 없죠. 네, 뭐 브랜든 밀러가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직전 경기 때 퀘셔너블이었는데 결장하기도 하고, 딱히 뭐 마크 윌리엄스가 돌아와가지고 센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기대가 많은 선수인데 잘해주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이것도 뭐 결장 상황 역시나 내일 필라델피아가 엔비드가 돌아온다면 오히려 이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법한 것 같고, 필라델피아는 이렇게나 요즘에 수비가 좋은 편에 있습니다. 늘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구사를 하는데도 수비력도 좋은 편이고, 공격력은 그렇게 뭐 뚜렷하지는 못해요. 아무래도 맥시나 조지도 지난번에 터졌다지만은 오락가락하는 편이기도 하고, 샬럿은 지금 그냥 라멜로가 복귀를 했는데도 공격이 안 살아나고 있어요. 그 전에 비해서 템포 같은 것들은 약간 올라오고 이런 게 있지만은 늘 3점에 대한 의존도도 높은데 필라델피아는 3점 수비가 잘 되고 있는 편에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은 뭐 백투백인 것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사이드를 좋게 보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핸디값은 꽤나 큰 게 맞고요. 221.5점은 이거는 저는 지난번에 맞대결상으로 필라델피아가 메시나 조지가 좀 과도하게 텄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때보다 평균치로 간다면은 필라델피아가 지난번보다는 3점 같은 것들이 약해질만 하지 않겠냐. 더욱이 뭐 엔비드까지 있으면은 그날 뭐 우브레가 19점가량 득점을 했는데 그 정도로 포지션은 못 가져갈 거거든요. 맥시나 조지 이런 애들이 좀 볼륨이 줄어들 거고, 엔비드도 좋은 효율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저는 그냥 언더 생각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필라델피아 게임은 지금 오바를 보기엔 적합하지는 않고, 샬럿이 라멜로가 있으면 조금 더 템포가 빨라진다 이런 게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팀의 이런 야투 컨디션도 좋지 않아 보이고, 둘 다 여기 보시다시피 올 시즌에 득점 순위상으로 29등, 25등 이런 애들 간의 대결이고, 뭐 공격면에서도 볼 게 없거든요. 저는 뭐 필라 사이드의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리블랜드 대 미러키 경기는 이거는 물론 이제 클리블랜드가 조금 좋은 건 맞아. 미러키에 릴라드가 빠지기도 하고, 릴라드가 이제 미러키로 이적한 다음에 클리블랜드전에서는 이렇게 좀 득점해왔었습니다. 가장 이제 올 시즌에만 36점, 41점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뭐 22, 28, 17, 31 뭐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올 시즌에 2번이나 이렇게 클리블랜드 상대로 잘 싸워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또
그 쿤보가 빠진 경기였었거든요. 그날은 뭐 캐리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올 시즌에 미러키가 클리블랜드한테 비빌 때는 전부 다 릴라드의 활약이 있었거든요. 내일은 근데 릴라드가 없다는 점. 더구나 지금 미러키가 컵 대회도 우승도 하고 릴라드도 폼이 올라오고 쿤보는 늘 잘해주고 이런 형편인데 한창 잘 나가다가 이 릴라드가 빠진 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델론 라이트가 나오면 당연히 얘는 릴라드만큼 공격을 해줄 수는 없고 그냥 좀 더 핸들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정도에 그칠 것 같은데 지금 뭐 미러키도 3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전체로 따졌을 때도 리그 3등 정도 하고 최근 6경기도 40%가 넘기도 하고요. 늘 이제 클리블랜드는 각종 공격 지표에서 전체 1등이고 올 시즌도 뭐 4패밖에 없고 이런 팀이고 홈에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클리블랜드에 쏠리긴 합니다. 다만 이제 클리블랜드도 한창 막 연승 달리던 그 시절만큼의 이런 안정감이 없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거슬리는 것 같고 뭐 미러키가 직전 이제 뭐 결승전이어서 그랬겠지만은 그날 이제 좀 야투 시도도 많이 적었고 요즘에 미러키가 최근에 한 6, 7경기 정도 동안 야투 시도가 80.5 되게 적어요. 뒤에서 두 번째고 대신에 자유투로 커버가 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템포가 빠르지는 않거든요. 그런 형편이라서 뭐 미러키가 또 원정 가면은 이런 득실이 마이너스 8로 좋지 않은 것들 릴라드를 잃은 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단순하게 가면 그냥 클리블랜드 보면 괜찮습니다. 클리블랜드 쪽 보는 건 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핸디가 문제죠. 아무래도 미러키가 막 쿤보가 없을 때도 클리블랜드한테 되게 잘 싸워주고 올 시즌에 두 번의 맞대결이 전부 다 2점 차, 1점 차 이랬다 보니까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늘 미러키는 까다롭기는 해요. 아무래도 미러키는 요즘에 기세가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릴라드가 없고 그 클리블랜드는 한창 좋았을 때보다 요즘에는 뭐 공수의 양면에서 그냥 뭐 나쁘진 않지만은 애매한 편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뭐를 가도 그렇게 막 좋은 선택지 같지는 않아요. 언더오버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클리블랜드 일반승 정도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핸디도 클리블랜드가 약간 가깝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기세가 좋아가지고 좀 모르겠네. 마이애미 대 오클라호마 경기. 지금 오클라호마가 오늘 또 백투백이긴 해요. 어제 이제 올랜도한테 시종일관 앞서다가 참 이제 마지막에 3점 내주고 상대가 또 파작을 할 듯 말 듯 해갖고 안 해가지고 이것도 오클라호마 마헨에 실패는 했는데 그래도 마이애미 상대하는 것도 꽤 빡세긴 합니다. 저는 요즘에 오클라호마가 이렇게 적은 핸디를 받은 거는 괜찮아 보이긴 해요. 역대 이제 뭐 백투백 상으로는 4전 전승이기도 하고 딱히 뭐 결장자도 많이 없는 편이고 클라우마 결장은 크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뭐 기세상으로 요즘에 마이애미가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뭐 지난번에 디트로이트한테 뭐 아쉽게 패배하기도 하고 요즘에 그냥 보이는 거는 마이애미가 생각보다 얘네들의 좀 인상에 비해서 점수가 난다는 것들. 요즘에 오바 게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점수가 좀 나는 편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자이어트 뺑tech기도 잘 되는 편이고 수비적으로 딱히 좋을 게 없다. 저는 아데바요가 얘가 뭐 올림픽의 여파인지는 몰라도 되게 올 시즌에 안 좋은 시즌이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버틀러도 오락가락이 심하고 히로가 올 시즌에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나 내일은 앞선 수비가 아주 좋은 오클라호마 얘네들이 리그에서 턴오버 관리도 가장 잘 되는데 스틸은 또 가장 많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이애미도 물론 얘네들이 이런 턴오버 관리가 잘 되는 팀이긴 합니다. 리그 3위거든요. 그런 것들은 좋다 이거야. 근데 얘네들이 뭐 딱히 막 핸들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좀 자유투로 마무리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턴오버가 적은 편이에요. 물론 내일도 홈이기 때문에 삑삑이 같은 것들도 괜찮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오클라호마의 앞선 수비에는 저는 마이애미가 고전할 만도 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제일 좀 보이는 것 같네. 그냥 정상적으로 오클라호마 슛감이 엄청 날아갈 가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얘네들은 되게 좋은 내용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스가라는 확실한 에이스도 있고 하텐슈타인 영입 이후로는 수비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돼 있기도 하고요. 오펜시브 리바운드 것들도 마이애미는 강점이 없는 팀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오클이 오히려 오펜을 많이 뺏고 있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여러 면에서 이거는 내용상으로도 오클라호마가 더 좋은 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만한데 백투백이라는 게 걸림돌이긴 하죠. 그래서 뭐 제가 올 시즌에 이런 그 오클라호마의 백투백 전적 같은 것들 하나 좀 살펴봤었는데 얘네들이 백투백 4전 전승이거든요. 시즌 초반에 전날 뭐 편하게 20점 차로 이기고 그 다음날 또 20점 차 대승하기도 하고 전날에 15점 차 대승 그 다음날에 뭐 13점 차로 클리퍼스라는 어려운 상대 잡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골스한테 한번 졌는데 다음날에는 클리퍼스라는 어려운 상대를 또 잡았다. 또 이때도 샌안토니오한테 좀 졌는데 그 다음날에 포틀랜드를 10점 차로 잡고 이런 식으로 오클라호마는 오히려 전날에 지고 나서 그 빡센 게임을 한 거죠. 그 다음날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
어제 올랜도전이 뭐 딱히 저는 어려웠다고 생각은 안 해요. 시종일관 오클라호마가 앞서다가 올랜도가 추격하는 그림이었는데 다시 벌리고 그런 경기였어가지고 저는 뭐 오클라호마가 내일도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체력 소모가 많았던 편도 아닌지라서 물론 이제 마이애미 홈에서는 뭐 6.9점가량 플러스가 되는 면모도 있고 빡센 상대이긴 한데 이건 기본적인 체급이 저는 오클라호마가 많이 위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오클라호마는 지금 우승컵을 바라보는 팀이고 마이애미는 플레이오프 걱정을 해야 되는 팀이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뭐 오클 사이드에다가 그리고 요즘 마이애미 점수가 좀 나고 있는 점들 오클도 물론 수비가 좋은 팀인데 상대랑 뭐 끈덕지게 주고받는 편도 있기도 하죠. 저는 많은 자유투도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축구는 뭐 3경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원래 축구가 많이 없어요. 가볍게만 할 텐데 첫 경기 바이에른 뮌헨 대 라이프치히 경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분데스리가가 이제 이번 라운드 이후로 얘네는 좀 오래 쉽니다. 그래갖고 휴식기에 들어가요. 2주 정도 휴식기에 들어가는데 전반기 최고의 매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원래 늘 이제 좀 우승 경쟁하는 팀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6경기 동안 막 1무 5패로 엄청 못했었는데 뭐 최악을 딛고 요즘엔 슬슬 회복 중이기는 해요. 얘네보다 오히려 순위가 높은 프랑크푸르트를 포칼이라든지 리그에서 전부 다 잡기도 하고 어려운 상대를 2번이나 잡았었고 이제는 최악은 면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상대가 이제 뮌헨이라는 점인데 뮌헨이 직접 마인츠 원정에서 리그 첫 패를 당했잖아요. 그래갖고 도끼가 바짝 올랐을 거야. 뭐 얘네도 홈에서 라이프치히한테 예전에는 잡힌 적도 많이 있었었고 막 이길 때도 뮌헨이 라이프치히를 쉽게 상대했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뮌헨은 결장이 상당히 많다. 지금 뮌헨의 지금 결장 상태가 이렇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좀 로테이션 아웃된 애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노이어 빠진 거, 폰지 빠진 거, 코망, 케인 이런 애들 빠진 거는 많이 아프죠. 키퍼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페레츠 쓰고 있고 전방도 케인이 빠졌으니까 최다 득점자인데 불안하죠. 뭐 주전급들도 여러 빠지고 로테이션 자원들도 부상으로 가득하다. 이런 상황인데 라이프치히는 핵심 결장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이 뮌헨한테 떨어지는 것도 맞기는 하죠. 저는 이건 좀 라이프치히의 준비성에 달린 경기라고 생각이 됐는데 여전히 뮌헨이 공격적인 부상이 많은 점 이런 것들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또 뮌헨이 홈이잖아요. 올 시즌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이렇게나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또 이제 홈에서도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5승 1무 17득점 3실점 미친 전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라이프치히도 시즌 초만큼 실점이 적진 않아요. 시즌 초만에 라이프치히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력이었었는데 요즘에는 또 실점도 많아진 모양새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승패 같은 것들은 무난하게 뮌헨을 바라볼 만합니다. 라이프치히라는 이름값이나 뭐 상대 전적상 늘 까다로웠다는 것들, 요즘 뮌헨의 결정 상황들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사실 뭐 승리야 뮌헨 보는 거 괜찮은데 핸디는 저는 그냥 고배당 도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뮌헨 쪽에 마헨을 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메리트는 없을 매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다음 이제 헬라스 베로나랑 AC 밀란전이 있는데 밀란은요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전적이 상당히 좋아요. 베로나 상대로는 쭉 이렇게 많이 이겼었고 지금 7연승 중이거든요. 7연승 중. 근데 뭐 그 중에 상대를 뭐 아주 막 3점 차 이상으로 대파했던 적은 없었고 끼케야 이제 마행권 2점 차 승리라든지 한 점 차 승리 되게 많습니다. 햄무 같은 것들도 거의 뭐 그리고 이제 밀란은 오늘이 한 달 만에 5일이나 쉬고 경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 전까지는 얘네들이 계속 A매치 휴식기 이후에 뭐 중간에 챔스도 치르고 코파도 치르고 이러면서 계속 뭐 일주일에 2번 경기하고 이랬었는데 이번 주도 뭐 2번 경기긴 합니다만은 텀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5일이나 쉬고 경기를 하는 편이고 직전 이제 제노아와의 홈 경기가 구단의 125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막 여러 이제 레전드들도 많이 초청도 하고 쉬운 상대라 가지고 꼭 승리를 했어야 될 경기인데 무승부에 그쳤었죠. 부상자도 있지만은 그날 뭐 모라타나 뭐 테오, 퓰리식 같은 주전들도 많이 빠지고 리베랄이나 히메네즈 같은 유스들도 기용했던 경기였었거든요. 여러 조건이 좋지는 않았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밀란의 예상 라인업 같은 것들이 떴는데 보시면은 되게 좀 가벼운 편입니다. 이번에도 히메네즈 있고 뭐 리베랄리도 쓸 거라고는 하는데 뭐 중원에 막 테라치아도 나는 얘가 중원을 뛸 수 있는 선수인지도 몰랐어. 원래 베로나 시절에도 얘가 사이드를 보는 선수였었는데 오늘은 뭐 수미로 나온다고 하네요. 볼란치로 나온다는데 그래서 오늘 나는 또 밀란이 라인업이 상당히 가볍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밸런스라든지 팀 융화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거고 뭐 베로나는 직전 이제 파르마 원정을 승리를 했는데 얘네들 현재 승점 상황이나 자금난으로 인한 선수 판매 여러 면에서 베로나가 되게 이기기 힘든 조건이었거든요. 그랬는데도 해냈다.
지금 이제 베로나의 감독인 파올로 자리티 감독도 경질 압박을 받고 있기도 하고 상황이 좋진 않았지만은 베로나도 파르마전은 참 값진 승리였었는데요. 여러 면에서 그냥 이거는 밀란이 원정이기까지 해가지고 편한 선택지 같지는 않아. 배당은 쓸만한데 그리고 뭐 여러 차례 베로나한테 계속해서 많이 이겨왔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밀란을 못 믿어가지고 무난하게 누르기가 어렵거든요. 라인업도 그렇고. 저는 밀란의 이런 베로나 상대로 여러 차례 승리, 7연승 이런 것들은 뭐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밀란의 뭐 이런 배당에 마행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밀란을 본다면 햄무인 것 같고요. 무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저는 뭐 밀란 햄무라든지 무승부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지로나 대 바야돌리드 경기 있는데 바야돌리드는 얼마 전에 발렌시아를 잡고 얘네가 이제 그 원래 꼴찌였는데 자리를 바꿨습니다. 꼴찌 자리를 건네줬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시즌 라리가 최다 실점팀이기도 하고 긍정적인 점은 별로 없어요. 뭐 그리고 지로나는 그나마 이제 리그에서 조금 살아나나 했더니 레알이랑 리버풀 만나고 마요르카 원정까지 패해가지고 지금 6경기 무승. 코파에서는 뭐 4부 리그 팀한테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연패 늪에 빠진 상황인데 한마디로 둘 다 막 어느 쪽을 편하게 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볼 지로나의 배당도 별로기도 하고 딱히 뭐 갈만한 경기는 아니다. 이건 뭐 그렇다고 해서 꼴찌급인 바야돌리드를 볼 수도 없고 홈팀인 지로나가 조금 낮지만은 아까 말했다시피 코파에서 4부 리그한테까지 탈락하기도 하고 보통 얘네들은 이제 맞대결 같은 것들도 이제 1부 리그보다는 뭐 2부 리그에서 더 많이 만나기도 하고요. 과거에도 대부분 이제 과거 전적은 세븐다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지로나가 시티그룹에 입성을 하고 여러 퀄리티 좋은 선수들도 받아오기도 하고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바로 이제 지난 시즌에 잘했다가 끝나고 나서 여러 선수들이 떠났었죠. 그리고 좀 약해진 점들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지로나의 승사이드는 저는 배당상 아무런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그냥 햄무 쪽으로 보고 싶어요. 뭐 1햄무도 있고 2햄무도 있고 한데 1햄무는 뭔가 못 믿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2햄무가 조금 땡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역사상 그냥 바야돌리드가 지로나 원정에서는 뭐 세븐다였든 그게 1부 리그가 됐건 바야돌리드가 지로나 원정에서 이긴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뭐 지로나의 그 햄무는 그냥 수치 같은 것도 선택적으로 하시고 뭐 1햄무냐 2햄무냐 둘 중에 저는 2햄무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는데 1햄무 가도 크게 뭐 상관없는 경기라고 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오늘 축구는 전부 그냥 고배당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